220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졌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 이걸로만 하긴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부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국민소득은 가난하고 못 살지만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야. 사람들 하여금 종교 쪽으로 해가지고 야, 그 자족해야 된다, 행복하다 너는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만족도 지수 하면은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지수는 최고. 근데 이게 자기네끼리는 행복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GDP 그런 것도 좀 지수가 좀 완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후생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게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지표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말이 지수고 그냥 지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우선 계산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자, 생활 수준이 수량지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수량지수가 있고 가격지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옛날보다 행복해졌다라고 하면 그냥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P를 곱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XY가 있었는데요. 노랭이랑, 그러니까 여기 정신적인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냥 나 돈만 많으면 행복해.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노랭이랑 파랭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더 행복해요? 어떤 걸 원하세요? 노랭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켜서 욕심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랭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빨갱이인 거예요. 이 빨갱이 가장 예산선이 안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지금 상황 이 빨갱이가 제일 나쁘고 노랭이, 파랭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수량지수 볼게요. 암기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수량지수인데 거기 보니까 팥세 수량지수예요. 자, 이게 1보다 커요. 이거 팥세 수량지수를 풀어내세요. 자, 풀어내면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그걸 보는 거예요. Q0와 Q1 앞에 P를 곱해야 됩니다. 수량지수니까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다인데 팥세 프레젠트니까 P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밑에 한번 봅시다. 221페이지 밑에 왼쪽 그림 보세요. 자, 예산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비교년도는 A0, B0가 옛날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 색깔 있죠? 요게 비교년도예요. 이렇게 P1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P1을 기준으로 했는데 P1을 기준으로 했는데 Q0보다 훨씬 Q1이 큰 거야. 그냥 거기 점을 찍은 거 볼게요. Q1이 여기고요. Q0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보다 새로운 상황이 예산선이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노랭이죠. 옛날에는 상대 가격은 맞춰야죠. 요 P1의 가격에 입각했을 때는 여기 Q0를 지나는 노랭이보다 Q1을 지나는 파랭이가 더 좋아진 거죠. 이거 밖으로 갔으니까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이에요. 끝. 별거 없어요. 자,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볼게요. 좀 더 심플하게 보면 얘 P1은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그림을 했을 때 이거고 그냥 P1 지우세요. 관심 없으니까. 옛날보다 상품 묶음이 Q1이 더 커졌다. 옛날보다 더 커졌으니까 그냥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도 덜도 없어요. 아셨죠?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좀 멀리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객관식 때는 책으로 이론 설명으로 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물로 드린 거 조그만 책 있어요. 또 선물 드릴게요. 월요일 날이나 어떻게 그때 원가 시험 보니까 같이 또 봅시다. 그래서 원가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보니까 정하셔야죠. 원가가 전범이더라고요. 그럼 몇 문제 나와요? 원가? 몰라요? 몇 문제 나와요? 몰라요? 얘기 안 했어요? 원가가 보통 몇 문제 나오죠? 시험 볼 때? 전 관심이 없어요. 예? 20문제? 아니잖아요. 더 적지 않아요? 10개? 10개요? 원가 10개, 경제학 20개,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만약에 한 30분, 40분 주면 어떻게 할당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원가는 3333 찍고 경작 이렇게 해서 100점 받으려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조그만 책. 그 조그만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좀 더 몇 개 약간 오타 수정해서 새로 좀 만든 거긴 한데 더 나중에 좀 넣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론 설명하고 객관식 문제 쫙 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요 기본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자꾸 보시고 이제 약간 그 책꽂이 이렇게 꽂아 넣으셔도 돼요. 또 볼 일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살짝 요 파트는 그냥 다른 교수님이 쓴 미시경제학 책 어렵게 쓴 책 중에서 약간 이론 근원적인 걸 좀 뽑아왔는데 그게 사실은 좀 맞는 거고 요거는 그냥 사실 결론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 정도 그냥 바로 쉽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자 그 220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그냥 아셨죠? 그냥 얘가 암기하지도 마시고 요 그림만 살짝 보셔서 아 개선이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은 파세 수량 지수가 1일 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나와서 한번 볼게요. 자 생활 수준이 악화된 경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위에 제목을 보시면 라스파리스 수량 지수가 1보다 작아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봅시다. 라스파리스 수량 지수니까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Q0, Q1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거고요. 자 라스트예요. 라스트. 자 P0, P0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게 왜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럴까봐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무튼 1보다 작다 거기에 포인트 맞추세요. 자 다시 한번 씁시다. 이거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0가 기준이에요. 기준. Q1보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 부등호 왼쪽이 오른쪽이 큰 걸로만 보세요. P0, Q0. 자, P0는 지우세요. 양쪽에 같이 공통 분모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상품 목금이 많잖아요. 아, 옛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생이 현재가 옛날보다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지우세요. 그러면 바구니가 Q0보다 Q1이 더 바구니가 작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더 준 거예요. 이게 Q0는 옛날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예, 그거만 그냥 하세요. 밑에 그림으로 볼까요? 뭐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오른쪽 223페이지 개선인지 악화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개선되는 경우고 이거는 악화되는 경우고 하나 더 볼게요. 불분명.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우선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요거는 그림 보세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그림만 별표해서 보세요. 자, 분모가 이제 XY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옛날 예산선 기준으로 이게 P0의 기준으로 봤을 때 Q0를 선택했는데 Q0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있고요. Q1이 어디 있나 보세요. Q1이 밖에 있어요. 자, 다시요. 거기 찾으셨죠? P0 기준으로 봤을 때 Q0는 여기인데 Q1은 밖에 있어요. 그러면 요때 하는 것보다 요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땐 요거만 판단하세요. Q0보다는 Q1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보다는 더 커졌으니까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거만 보세요. 다시요. 밑에 자 연두 색깔 보세요. 연두 색깔 파란 색깔 하늘 색깔 한번 보세요. 하늘색 기준으로 했을 땐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거기 이제 한꺼번에 그려져서 그런 건데 하늘 색깔 그리면 하늘 색깔 자 이게 P1이에요. 뉴 예산선이에요. P1 거기서 Q1을 찾아보니까 여기고요. Q0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네요. 그쵸? 그럼 P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책에서 비교하려고 점점점점 이걸 한 거예요. 새로운 상황보다 옛날이 훨씬 좋은 거네. 그래서 옛날 상황이 예산선이 밖에 있잖아요. 더 좋은 거니까 후생이 악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옛날이나 비교년도나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학원을 과거에 미래를 다닐까 말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경영을 다닐까 미래 경영 다닐까 이러고 있었는데 미래를 내가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어제를 안 했어요. 선택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미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로 봤을 때는 미래가 어제보다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왔어. 등록해가지고 한 3달 뭐 이렇게 강의를 듣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도 보는 거야. 미래를 할까 어제를 할까 선택을 하게 되면 아유 역시 미래로 오기가 잘했어. 이렇게 선택하면 두 기준 시점 다 봤을 때 미래가 좋은 거니까 미래 선택한 게 개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제 선택하면 계약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옛날에 봤을 때 미래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유 어제 갈 걸 그러네. 중간에 후회하면 그럼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그게 바로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책의 내용이 막 이렇게 뭐 좀 그래서 그런데 많아 보여서 그런데 그냥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그냥 불분명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불분명 거기 밑에 있는 그 그림만 잘 보세요. 9-3 나와 있는 거. 자,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서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좀 잘 나오진 않고요. 자, 옛날 예산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고 요게 P0. 그다음 여기 상대각이 이렇게 변했어요. P1. 그래서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이 어떻게 찍히나 봤더니 여기가 Q0 이렇게 찍히고 여기가 Q1이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봤더니 하얀 색깔 기준으로 봤을 때는 Q1이 훨씬 나오니까 개선. 파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Q0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악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다 해서 불분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좀 응용할 때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가격지수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가격지수. 자, 이것도 우선은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요 판단하는 거는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살짝은 하셔야 됩니다. 자, 개요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소득지수라는 게 하나 링크돼서 중간에 보셔야 돼요. 요 N을 소득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분모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P0, Q0예요. P0, Q0. 분자는 P1, Q1. 요거 머릿속에 좀 체크해 두세요. 별로 복잡한 건 아니고요. 아까 봤었어요. 아까 이렇게 보면 시간이고요. 여기가 T가 0예요. T가 비교년도예요. 그때 기준년도에 명목국민소득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P0, Q0였고요. 비교년도의 명목국민소득은 P1, Q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 때문에 변했는지 Q 때문에 변했는지 몰라가지고 비교년도 할 때 이게 옛날 걸 기준으로 해서 P0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실질 GDP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비교년도의 국민소득과 기준년도의 명목 GDP. 그래서 이거는 기준년도의 명목 GDP고요. 요거는 비교년도의 노미널 화폐로 나타낸 거예요. 명목 GDP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GDP의 비율로 표현한 걸 그걸 이제 소득지수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생활 수준이 평가할 때 개선된 경우 나와 있어요. 자, 봤을 때 거기 보니까 N 지수가 라스파레스 가격 지수보다 크다. 개선이익이 아니게 이렇게 하면요. 이게 풀어서 나타내면 돼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P0, Q0, P1, Q1 이렇게 썼어요. 야, 끝. 자, 요거 씁시다. 자, 가격지수인데 네, 라스파레스예요. 가격이 변했네요. 물가지수예요. P0, Q1 이건데 라스트네요. 라스트. 과거 걸 곱해주면 돼요. Q를 곱해줘야 되는데 Q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Q0, Q0 이렇게요. 자, 부등호는 어디가 큽니까 하면 최소한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양쪽에 공통 부분을 지워버릴게요. 여기 보시면 얘와 얘가 싹싹 지워졌어요. 그럼 이제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있죠. P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낫다. 개선인 거죠, 개선. 최소한 같거나 더 나아졌다 하니까 우리가 개선,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개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생이 개선된 경우 이렇게. 밑에 설명은 보지 마세요. 진짜로 아셨죠? 뭐 이게 더 중요한 할 게 많아요. 그냥 요거만 보고 그냥 이렇게 식 해서 바꾸는 거 그거만 살짝 보시고. 자, 생활 수준이 악화된 경우 한번 볼게요. 악화된 경우 거기 보시면 n이 있고요. 파세 가격 지수예요. 다시 풀어봅시다. 요거는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P0, Q0, P1, Q1 이렇게 있고. 자, 요거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P0, P1. 뒤에 뭐를 곱해줘야 되네요. 근데 프레젠트 하니까 Q1, Q1을 그냥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쫙 써서요. 이게 버무려가지고 지워버리면 되겠어요. 뭐가 지워지나요? 이 분자가 지워져요. 분자가 이렇게 지워져요.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음수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할게요. 따라서 P0, Q1이 얘가 1, 2 넘어가요. P0, Q0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P0가 기준이에요. 기준 똑같이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P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가면 따라서 Q1보다 Q0가 아유 옛날이 더 좋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이 나쁜 거니까 후생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 요거 이렇게 해서 개선될게 안 될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밑에 같이 나와요. 밑에 같이. 개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도 나오진 않아요. 최근 5년 동안 나온 적도 없긴 해요. 근데 어떻게 풉니까 하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까 저거 같이.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를 좀 쓰시는 게 좀 좋죠. 거기 보시면 연기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Y로 할게요. 1, 2 하면 좀 그러니까 P0 옛날 가격이 2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1기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1과 2 이렇게 있어요. 1기의 가격은 1과 2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거기 정보 그냥 쓴 거예요. 연기의 가격 J와 1, J와 2 했는데 그냥 XJ, YJ 이렇게 합시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X1, X2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젊은 분들의 교과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X1, X2로 할게요. 이 X1, X2 하다가 저자분이 갑자기 1, 2로 바꾸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보시면 살짝 보시면 P0는 가격이 P1 비교했을 때 가격이 원래 비쌌다가 싸졌잖아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상황에선 예산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P0 가격이고 요게 P1의 가격이라고요. 아시겠죠? 요 스토리만 보세요. 이걸 더 풀거나 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막 좀 산으로 가서 요거는 산으로 가도 되는데 요즘은 안 나와서 좀 가다가 이제 그냥 잠깐 중턱에 멈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구입량은 3과 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1은 구입량이 2와 5 이렇게 있어요.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아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군. 자 우선 한번 볼게요. P0일 때 요 값이 얼마예요? 계산하면 2, 3은 6 더하기 6, 1은 6 12네요. 이거 숫자로 12 여긴요 2, 2는 4 곱셈이 안 돼서요. 5, 1은 5 9죠. 9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예산선 2일이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걸로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른 상황에서 P0인데 Q0를 선택했어요. 3과 6을 선택하니까 3과 6을 선택할 때는 여기쯤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Q0인데 Q1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산선 안쪽일까요? 예산선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이 예산선에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건 돈이 12원이 필요한 거고요. 9니까 돈이 12원 하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Q1을 쓰게 되면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와 5니까 여기 뭐 정확하게 살짝 그리셔도 문제 풀 때 도움은 많이 되긴 해요. 2와 5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Q1
그쵸? 그림 그리셨죠? 그쵸? 원래 이제 그 대답도 원래 원하진 않는데 알았어요. 한 분만 대답하면 그냥 한 걸로 할게요. 악화예요, 개선이에요? 아예 안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P1 기준으로 했을 때는 PQ0가 훨씬 더 상품 이게 각 돈으로 하면 더 큰데 이게 안으로 갔으니까 이게 악화죠. 악화 이렇게 된다고요. 누구? P0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따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식 우리 해설도 좀 근데 공식 저거에 맞으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내는 분들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보기 좋게 일반화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렇게 줘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개선됐니 안 됐니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XJ, YJ예요. XJ 1원짜리 하는 거 3개 샀으니까 3, 2, 6, 12 여기는 1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 10 하니까 12 이렇게 된다고요. 자 P1 예산서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완만해요. 그래서 이게 좀 완만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보통 P0일 때는 Q0를 선택했고요. P1일 때는 이게 P1이죠. 좀 완만해진 거예요. Q1을 선택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12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2와 5니까 여기겠죠. 5, 2 해서 여기쯤 되는 거예요. 여기가 Q1 이렇게 해요. 그 Q0 한번 생각해 볼게요. P1에서 여기 Q1을 선택하면 이 예산선상에는 돈이 12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요 바구니 XJ 3개, 6개 있는 걸 선택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Q0는 예산선 돈이 더 나가니까 밖에 위치한 거라고요. 잘 보면 별로 어렵잖아요. 그냥 예산선 안에서 선택할 수 있냐, 예산선 밖에는 선택할 수 없냐, 그거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럼 Q0는 이거 밖에 있다니까요. 밖에 있으니까 3과 6이면 여기쯤, 여기 점점점, 그 2와 5니까 여기 2와 5니까 3과 6이면 3과 6 해서 여기쯤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좁네요. 여기를 합시다. 여기다. Q0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새로운 상황과 여기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악화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똑같지. 그래서 P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Q0 하는 거랑 P1을 기준으로 봤을 땐 Q1을 하는 거랑 옛날이 훨씬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후생이 악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P0로 봤을 때도 악화고 P1으로 봤을 때도 악화니까 이런 상황은 후생이 악화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설도 뭐 그냥 이게 편하시면 하는데 딱 요 케이스에 맞춰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특히 더 요즘 상황이 있어요. 옛날 상황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후생이 악화니 개선이니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이게 공식이 뭐였지? 이거를 되뇌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2x2 이거 어쩌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이게 악화됐군. 아이고 이렇게 돼도 악화됐군.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돼요. 그거에 이제 최고 난이도가 우리가 아까 봤던 현시선호에서 뭐 현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공리 유배하는 거 그게 다 이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이 퉁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그 221페이지 있죠? 221페이지. 그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래야지 예산선의 감각도 생기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가격이 1, 2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좀 정확하게 좀 모노종인 같이는 아니더라도 살짝 그리게 되면은 이게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아이고 금방금방 이렇게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가격이 1, 2 바뀌었네. 그리고 2, 1 이때는 가격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랬을 때 후생이 개선됐나 안 됐나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힌트 다시 드릴게요. 똑같이 만드시면 되죠. 이거 해보세요. 안 되시면 오세요. 1과 2 P1은 거기 보시면 2와 1 이건 예산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기울기가 반대로 가파르게 변하는 거 대충 알겠고요. 뭐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Q0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Q0는 4와 3이에요. 4와 3 그 다음 Q1은 3과 6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니? 그거만 좀 찾으시면 된다고요. 해보세요.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렇게 그림 그려서
옛날 예산선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옛날 예산선은 가격 XZ가 싸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P0였을 때 요걸 선택했으면 이게 4일은 4, 2, 3은 6 하니까 10 이렇게 되고 요거는 3일은 3, 2, 6, 12 하니까 15 이렇게 되니까 P0일 때 Q0 선택하면 살짝 대충 그릴까요? 4와 3이니까 점점점점해서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가 Q0 이렇게 있으면 Q1은 어디 찍힙니까 하면 이게 밖에 있니 요 안에 있니 요 선상에 있니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15니까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3에서 6이면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밖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Q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얼마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구할 수도 있겠죠. 지출하는 금액 최대한 보시면 되는데 밖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P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옛날이 더 나쁘고 이렇게 가는 게 개선이니까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다 하게 되네요. 2, 4, 8 더하고 3, 1은 3, 11 되고 요거 하면 2, 3은 6 더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돼요. 그럼 P1 기준으로 봤을 땐 P1은 예산선 기울기가 이거요.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때 요 점을 선택했어요. 3과 6을 선택하면 3과 6이니까 대략 여기쯤 되면 여기가 Q1일 텐데 이거는 P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Q0 바구니를 선택하게 되면 11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체계가 이렇게 있을 때 11원이면 저기 보시면 Q0는 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안 그러셔도 돼요.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개선 이렇게 돼서 P0일 때도 개선, P1일 때도 개선하니까 둘 다 개선 이렇게 돼서 이거는 확실히 개선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거는요. 그림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어렵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P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개선인데 얘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계약이니까 아이고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더도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을 쫙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라졌나 두 개 예산선이 있을 때 점 두 개 찍어서 어떻게 됐나 그거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암기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하는 사람 있으면은 혼낼 수는 없는데 혼낼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우선 첫 번째가 안 물어봐요. 이거 외울 시간에 세법 공식을 하나 더 암기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고 느리시면 이거라도 암기하세요. 외우셨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안 나온다니까 요즘 잘. 물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나올 희망이 그렇게 가능성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러려니 그냥 그 시간에 착한 일을 좀 하세요. 착한 일 하시면 나중에 이거 3번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그냥 맞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그게 더 오히려 빠르다 이거예요. 아셨죠? 다음 넘어갈게요. 2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자, 이거는 뭐 사회보장제도. 진도를 좀 더 나갈 줄 알고 여기까지 1일 테스트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이고 못 나갔네요. 한번 보시죠. 내일 써먹으면 되죠. 자, 우선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볼까요? 정부가 주체예요. 정부가 자 1번에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약자죠. 저소득층에게 네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 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급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금 보조 돈으로 줄까 이거요. 현금 소득 보조 아니면 현물 상품권 줄까 이거예요. 현물 상품을 제가 선물 책으로 주거나 자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면 2차 무슨 뭐 그냥 이렇게 티켓을 수강증을 주거나 그런 거 물건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 보조 가격 할인을 하거나 이거요.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 최고 아닐까요? 돈이 최고야. 이거 무슨 생일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 뭐 여친 남친 어떻게 준다 할 때 이게 좀 처음 사귀기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물건 해서 뭐 꽃 주고 하면 좋죠. 막 결혼하고 막 좀 오래지고 이제 사귄 지 오래되면 이렇게 선물 주면요 화내요. 그 돈으로 주지 뭐 막 통장 입금해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돈으로 주면 내가 원하는 걸 또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데 물건 사서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면 못 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무사반은 무슨 뭐 하드캐리 이런 걸 해요. 왜냐면 막판에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때 마무리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캐리라 하면 이제 아침에 시험 봐요. 저쪽에 보면 맨날 아니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근데 내년부터는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각 과목당 5문제씩 막 시험 보고요. 채점 자가 채점이죠. 그 출석 체크하고 오후에 그냥 1시간 돌아가면서 과목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 과목 한 10문제 보고 주말에는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로 시험을 봐요. 과목마다 이렇게 실전을 그냥 한 5-6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때는 새로운 문제 찾고 절대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른 학원 가서 모의고사 그걸 왜 봐요? 보지 마세요. 우리 학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보는 거는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만 잘 하시고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시험 볼 때. 한 번도 제대로 그냥 경제학도 1번부터 40번까지 경영학하고 실전 같이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시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그 실력은 있지만 그 시간 관리를 못해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근데 회계사는 하기가 그래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문제도 매번 5문제씩 내고 해가지고 말이 하드캐리 무슨 뭐 게임에 나오는 뭐 그건데 뭐 영웅같이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뭐 세법 여자 선생님이 좀 터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서 이제 만든 용어인데 선생님들이 다 하드 캐리가 돼서 다들 쪽쪽쪽 살 빠지고 막 상법 선생님 얼굴이 막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으세요? 하더니 문제 만드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꼬박꼬박 좋으세요. 그리고 강사실 가면요 다 자고 있어요. 똑똑똑 하면요 강사실이 또 바람이 또 안 통해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 저도 졸려요. 거기 가면 옆 사람 자면은 저도 이제 덩달아서 왠지 안 자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중요해요. 이 분위기가. 앞에 분이 막 자면 뒤에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나도 자야 되나? 뭐 자고 다 자요. 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시험도 봐요. 2주씩 시험 봐가지고 누적해 해가지고 잘 본 사람을 선물로 주는데 어떻게 줄까 했는데 역시 학원 관계자분은 2차 가격 50% 할인 주죠. 뭐 이런 거. 아니면 물건 사서 주죠. 오렌지나 사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중시 여기는 건 아닌데 이 사회보장제도 이 재정학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그냥 얘기해서 그렇지 돈이 제일 좋아요 해가지고 뭐 너무 이제 금전적인 그런 건데 그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냥 2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시험 잘 본 사람은 수강 이제 보통 이 수업 들으는 그 계속 들은 사람 50% 할인해가지고 30만 원 내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3번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20 받아가면 60만 원 받아가요. 그리고 2차 무슨 뭐 할인 무슨 그것도 뭐 하고 해서 이래저래. 아무튼 말씀은 돈이 제일 좋다라는 거 아셨죠? 보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볼게요. 현금 보조는 거기 보시면 만약에 100만 원을 만약에 보조해 줬다라고 하면은요. 일정액의 보조금을 현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걸 소득 보조라고 그래요. 현금 보조를 하게 되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산선이 X가 있고 Y가 있어요. 이거 우유라고 할게요. X제가 보조받는 재화가 이거 그냥 다른 거예요. 우유 이외에 나머지예요. 비우유, 기타 하면 되는데 술 이렇게 합시다. 술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돈으로 주게 되면요. 우리가 100만 원 보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현금 보조 이렇게요. 2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산선이 밖으로 가는데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근데 3번 봅시다. 현물 보조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식료품, 우유 같은 거예요. 우유. 아니 현금을 보조해줬더니 사람들이 이게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도 그렇고 막 약간 그래요. 좋은 걸 못 먹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밥을 잘 못 먹고요. 알바하고요.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수업을 듣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아요. 졸게 되니까 성과가 잘 안 나요. 시험 봤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아이고 내년에 한 번 더 해야겠다. 근데 또 계속 그러면 상황이 악화되죠. 아이고 학원비 비싸네. 책값도 경제학책은 그래도 다행인데 세법책은 또 사야 돼. 작년 세법책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또 후배 물려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알바하면서 공부하니까 또 이게 피곤해요. 또 졸려요. 또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돼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에이 술이나 먹자. 쉬는 시간에 또 좀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침에 수업을 늦었네.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에이 오늘 저녁에 또 술 먹자. 화나고 술 먹고서 계속 옆에서 이제 보는 거지. 아유 이게 힘들구나 해서 돈을 줬더니 자꾸 술을 먹는 거야. 선택점이 이게 무차복선은 어떻게 돼요? 무차복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거랑 완만한 거 그거 이해되시죠? 완만한 사람이면은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돈을 줬더니 야 돈 생겼다 해가지고 술 쪽으로 자꾸 가요. 물론 이제 우유를 좋아하는 무차복성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우유를 사는데.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그냥 우유를 사서 주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우유를 강제로 집 앞에다 줘요. 거기다가 이 우유를 가지고요. 마트에 가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술을 사 먹을 수 없도록 거기다 써놨어. 이거를 돈으로 바꿔주거나 술로 바꿔주는 그 마트 주인한테는 뭐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해놨다 합시다. 그럼 그거 딱 보고 어떻게 이걸 해줘? 우리 못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물건 사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보조받는 금액 크기는 우리가 이건 다음에 다시 할 건데 옆으로 볼 수 있어요. 옆으로 보면 이 길이 있죠. 이 길이가 보조의 크기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밑에서도 보면 이 축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 보는데 우유가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 수직 거리가 바로 또 역시 보조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고정시켰을 때 술 아니면 돈으로 따지면 소득이 이만큼 증가해요.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 이건 섞였잖아요. 우유랑 술이 섞였으니까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는 수평 또는 수직 이렇게 보는 게 심플하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보조의 크기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맡겼더니 위에 술로 이렇게 막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그래가지고 위로 안 주고요. 보조 금액의 크기는 똑같이 맞추면서 옆으로만 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는 이렇게 보조금을 자 이렇게 우유를 사서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직접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위에는 선택의 영역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비교하면 예산선이 얘는 이렇게 굴절됐고 얘는 그냥 평행하고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볼게요. 책을 그냥 하나하나 중요한 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제 스타일이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말씀드렸죠. 책만 잘 보자. 이 책 되게 좋은 책이니까 좋은 책만 잘 열심히 보자.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책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자, 현금 보조는 현물 보조 3번 보세요. 정부에서 특정한 재화, 식료품, 우유라고 생각하세요. 식료품 하면 안 하다오니까. 식료품을 구입해가지고 아예 그걸 바로 주는 거예요. 일정량의 X제를 구입해서 지급하면 예산선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심사는 이쪽을 얘기한 거예요. 이쪽.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여기를 아예 그냥 비우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관심사니까. 위로는 못 가요. 그래서 그냥 막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평행이 아니라 이제 굴절 이동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옆으로 간 거니까 여기는 요거 두 개 평행하게 된 거죠. 아셨죠? 책에서는 그것만 본 거예요. 다음에 자 현금 보조와의 차이점은 현물 보조 시 여기요. 구입 가능한 영역이 옆으로 이동했는데 요만큼이 날아가요. 그래서 요만큼이 위에 거랑 비교하면 날아가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무찰보국선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파른 사람이다라고 할게요.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금으로 주나 예산선이 현금이면 노랑이 이렇게 되죠. 그걸로 주나 여기 현물로 주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 쓸게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 뒤에 다음에 다시 비교할 텐데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한계 대체율이 큰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제가 있고 이거 우유예요. y가 있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완만한 사람이 있어요. b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자, 요 빨간 색깔 보면 완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여기서 비교해 보면 우유를 하나 더 소비할 때 얘는 술이 더 중요한 거니까 술 절대 포기 못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술 이만큼까지 포기하려고 하니까 x제를 하나 얻기 위해서 접선의 한계 대체율로 봐야죠.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얘는 반대로 b는 완만하면 이쪽으로 가파르니까 술을 소중히 그게 그냥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은 이걸 이제 좀 고상하게 쓰면
한계 대체율 MRS가 우술 이렇게 써야 돼요. 우술. 앞에 게 우유, XJ, YJ. 그래서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도 MRS가 크다라는 게 좀 느낌이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유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우유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이게 크다라고 하면은 우유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어차피 우유 사려고 했는데 정부가 돈으로 줬어요. 그럼 나 우유 사는데 정부가 아예 우유를 사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없죠. 그래서 이 부분 상관없어요. 문제는 저기 얘기한 것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이제 비교해 볼게요. 쫙 두 개를 비교할게요. 뭐 비교는 어렵지 않은데. XJ 우유 아니면 학교 교재 책이라고 합시다. 엄마 나 학원 수업 듣는데 학교 수업 듣는데 이번에 몇 학점 얼마나 필요하니? 이번에 내가 21학점 들었는데 교수님들이 말이야 책을 그냥 비싸게 교재 부교재 다 사래. 그래서 2권씩 사야 돼. 권당 얼만데? 권당 또 비싸.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야. 책도 올랐어. 근데 과목은 7과목 듣는데 2개야. 140만 원이 필요하네. 등록금도 비싼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책을 안 사고 개강이다 한 다음에 이쪽 술을 먹는 거지. 책은 첫 번째는 많은 교수님들이 아시겠지만 교재를 잘 안 쓰세요. PPT 하고 학생들이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은 좀 강의하는 사람들의 무슨 뭐 모임 이런 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가입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 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그런 문제 있어요. 애들이 PPT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올려줘야 되나요? 저작권에 걸리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자기는 뭐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좀 올려주긴 합니다. 그럼 막 또 밑에 보는 요즘 애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런 책도 안 사고 막 혼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애들이 뭐 그거 갖고 뭐 돈 벌고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하게 해주시죠. 요즘 등록금도 비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거기서 이제 또 막 싸워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그러니까 어디 강의 뭐 강사도 막 지원해서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뽑는데 어디 지방에 이렇게 강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연락 왔나요부터 막 해서 막 고민 상대.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봤는데 제가 강의를 한 3개를 나갑니다. 딱 했거든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 나쁜 도둑놈 혼자 3개를 해먹고 다 처먹냐. 이 사람이 막 변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요. 한 과목은 제 특정한 전공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서 제가 하는 거고요. 한 과목은 지도 교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근데 왜 이걸 변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3개 해서 근데 3개 해도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도 지방으로 가면 강사료도 싸가지고 이거 해도 한 100만 원 좀 넘나? 그런데 딴 사람들은 막 하나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야 너 혼자 다 해먹으니까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무섭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막 또 죽일 놈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능한 한 저는 수업을 많이 해서 이제 저한테 시간이 안 맞춰지면은 수업을 저는 못 해요. 그래서 뭐 이거 가까운데 종로 왔으니까 이제 가깝잖아요. 연대 뭐 이렇게 성대 고대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표도 저한테 맞춰주세요 했는데 강의실이 없네요. 그러면 됐어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그 학원은 아침에 있어야 되는. 근데 교수님들께서 아침 수업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11시쯤 나올까 이렇게 되니까 다 오후에 수업을 하니까 강의실이 뭐 이렇게 보면 뭐 경영관, 경제관 이렇게 있어도 강의실이 오후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오전에는 여기를 해야 되잖아. 여기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만 이렇게 늦다 보니까 안 되죠. 아무튼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책을 교재로 안 쓰신단 말이에요. 안 쓰시니까 이거 다 어떻게 돼요? 140만 원. 술적으로 가죠.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얘한테 돈을 줬더니 예산선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점이 원래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났죠.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무차국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듣고 너 공부하는데 고생 많은데 이번에 어떤 과목을 수업 듣는지 실라버스를 보내주면 엄마가 책을 사서 인터넷 교보문고를 해서 사줄게. 이러는 거야.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너 수고로움을 해서 이거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책을 살 사람이면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텐데 책 안 살 사람이면은 어떻게 그 책 받았다가 그걸 다시 중고로 하면 디스카운트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후생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렇게 사다 주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후생이 감소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인 경우엔 똑같은데 무차복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MRS가 큰 사람은 우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보조에 대한 효과와 현물 보조에 의한 효과가 동일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무차복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삼각형의 영역이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으로 줬으면 이만큼의 후생을 누릴 텐데 이만큼 되니까 후생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좀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27페이지에 가보시면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했을 때 그냥 위에 내용은 바로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두 개만 머릿속에 눈 시각적으로 착 찍으시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현금이나 현물이 동일한 경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이 현물보다 후생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무차복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거기에 이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예산선의 변화 볼게요. 그거는 뭐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 차이점 보세요. 자, 1번 무차복선의 그림 A와 같이 주어진다면 A가 바로 뭐냐면 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현물이든 현금이든 아무런 제약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위에 연두 색깔 부분이 상관없죠. 그게 있던 없던.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 밑줄 치시고 2번 보세요. 소비자가 YG를 매우 선호하여 거기 체크하세요.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차복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한계 대체율이 작은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그 YG를 매우 선호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와야 돼요. MRS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3번 보세요. 현물 보조보다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해요. 거기 3번에 별표하세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후생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현금이 우월하나 특정 목적 달성. 엄마의 목적은 뭐예요? 책을 사거나 우유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액세 소비량 증가가 특정 목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현물이 더 우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둘 다 상관없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후생 측면에서는 돈이 좋은데 엄마가 액세 소비량을 더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면은 현물 보조가 더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가격 효과, 가격 할인 효과가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이 좀 복잡해가지고 미리 좀 예습하셔도 돼요. 예습하셔서 어디 보시냐면 우리 책의 정리가 200 아이고 뒤에 아이고 없네. 거기 보시면은 229페이지 있죠? 거기 뭐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시작할 때 이거 살짝 보면서 마무리 짓고요. 아마 내일 그래서 이 보조 크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시점간 자원 배분 그거 똑같은 얘기 살짝 마무리 짓고 기대 효용하고 그 다음 이제 생산자 이론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복습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